안녕하세요. 방수자전거 TV 김원섭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대회전에 어떤 종류들이 있죠? 뒤돌려치기 대회전, 앞돌려치기 대회전, 그리고 비껴치기 대회전이 있겠죠. 오늘 가져온 레슨은 비껴치기 대회전입니다. 비껴치기 대회전의 어떤 기준과 요령들을 가져왔으니까 오늘 레슨 끝까지 잘 시청하시면 비껴치기 대회전 정말 자신있게 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1득점 하러 가! 봅시다! 자, 비껴치기 대회전을 공부해볼 오늘의 배치입니다. 자, 먼저 1적구는 테이블의 정중앙에 점이 있죠. 거기에 딱 위치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공은 반대편에서 장쿠션으로는 3칸, 단쿠션으로는 1칸에 교차하는 점에 있습니다. 그 마지막 2적구는 반대편 코너에 딱 방수 좋게 위치돼 있어요. 이렇게 대회전 돌면 맞기 좋은데 위치에 있어요. 자, 실전에서 이런 배치가 뜬다면 일단 초이스는 비껴치기 대회전밖에 안 보이죠. 하지만 어떤 기준이나 요령 같은 거 모르면은 막 길게도 빼고 짧게도 빼고 막 실수들 많이 합니다. 이런 실수들 많이 하겠죠. 아이고 1적구 얇게 쳐서 이렇게 짧게 빠지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조금 회전량을 빼고 분리각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 하겠죠. 자, 분리각은 괜찮았는데 회전량이 부족하면서 내공이 너무 길게 갔어요. 이런 실수 많이 하죠. 자, 하지만 오늘 저와 같이 비껴치기 대회전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런 배치에서 실수 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쳐볼게요. 득점에 성공! 아이고, 포지션도 엄청 좋네요. 자, 깔끔하게 득점이 되고, 그리고 포지션도 이쁘게 쓰는 걸 보셨죠? 자, 오늘 배치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조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내공 조건만 있습니다. 자, 오늘의 조건은 일적과 내공의 기울기가 좀 중요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대략 한 45도 정도의 기울기인데 이런 기울기일 때 가볍게 비껴치기로 분리각이 쉽게 이루어지겠죠. 만약에 기울기가 이렇게 좁아진다면 지금 비껴치기보다는 세워치기가 더 쉬운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기울기가 막 이렇게 커졌어요. 그럼 옆돌리기, 자연스러운 옆돌리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옆돌리기도 애매하고 세워치기도 애매한 배치라면 비껴치기 대회전 공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런 기울기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비껴치기 대회전에 이용될 강력한 기준선 하나를 설명드릴게요. 너무 간단합니다. 이때 회전은 자연스러운 상단 투팁 회전을 사용하고, 기준선은 상단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제일 먼저 하나의 기준선을 외우셔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쪽 코너에서 반대편 단쿠션 딱 중앙, 그러니까 두 번째 포인트를 잇는 이 선이 첫 번째로 외워야 될 기준선이에요. 간단하죠? 이 기준선을 외웠다면 단쿠션에서 한 포인트씩 늘어날 때마다 반대편 바라보는 원포인트 지점은 반 칸씩 이동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칸에 반 칸이에요. 여기 원포인트로 한 칸이 이동됐다면 저기 한 칸 반 지점을 향하면 되는 거고, 요 두 번째 포인트에서 출발을 한다면 단쿠션 첫 번째 포인트를 향하는 기준선을 그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장쿠션 출발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포인트당 반 칸을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기준선이었죠. 그러면 두 포인트를 이동해서 반 칸이 이동된 이런 기준선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두 포인트가 이동이 되면 이런 기준선이 나옵니다. 요 정도 기준선만 딱 외워주시면 돼요. 이게 다 코너로 가는 기준선들인데 제가 하나하나 빈 쿠션으로 쳐서 시타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선을 제가 쳐볼게요. 이렇게 상단 투티로 가볍게 쳐주면 공은 이렇게 코너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한 칸 길어져서 반 칸을 보정해서 치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형태로 내공은 코너로 가게 되죠. 자, 이번에는 한 칸이 또 늘어났기 때문에 반대편 원포인트를 향해 치겠습니다. 반 칸씩 보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친다면 내공은 또 코너를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장쿠션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두 칸 늘어난 지점이니까 반 칸을 보정해서 치면 되겠죠. 이렇게 친다면
내공 코너 쪽으로 가죠. 자, 마지막 기준선입니다. 장쿠션으로 2칸씩 해서 지금 4칸이 이동됐습니다. 그럼 반칸 반칸에서 지금 단쿠션 3번째 포인트를 향해 칠 거예요. 그러면 내공은 이렇게 돌아서 또 코너로 가게 됩니다. 오늘의 배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기준선을 알기 때문에 기준선을 활용해서 어떤 라인을 한번 설계해 볼게요. 제일 먼저 암기한 기준선은 코너에서 센터였죠. 그리고 한 칸이 이동되면 반 칸이 이동된 저기 한 칸 반 지점을 향하는 선이 됩니다. 이 두 번째 기준선에 일적구가 걸려 있는 상황이네요. 하지만 지금 대회전이 돌아서 이렇게 길게 가도 득점 확률이고 짧게 가도 득점 확률인 거예요. 그럼 한 칸 반 이런 점이 어떤 목표 지점으로 설계할 게 아니라 크게 이런 면으로 봐도 지금 득점엔 큰 무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적구 맞춰서 이 범위 안에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마음 편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만 잘 시켜주면 기준선대로 보냈기 때문에 내공은 알아서 코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득점의 성공! 자, 배치를 좀 바꿔놨습니다. 딱 선을 그으면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외웠던 코너에서 반대편 중앙인 두 번째 포인트를 향하는 기준선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점을 향해 들어간다면 지금 대회전 공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점에 안 가도 돼요. 조금 짧게 가든 조금 길게 가든 도착이 조금 짧아지나 길어질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치면 됩니다. 이렇게 친다면 내공은 코너로 가게 되죠. 득점의 성공! 자, 배치를 또 바꿔놨습니다. 기준선 확인을 해서 빠르게 한번 시타를 해볼게요. 이런 기준선에 걸려 있네요. 그러면 반대편 첫 번째 포인트를 향하게끔만 치면 득점이 된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까 범위를 얘기할 때 좀 안쪽이나 바깥쪽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이때는 안쪽으로 가게 되면 회전 반응으로 투쿠션이 빨리 타면서 반발력으로 많이 짧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투쿠션이 빨리 타는 상황에서는 좀 안쪽으로 가는 분리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원포인트로 향이 갔죠. 그러면 내공은 돌아서 코너로 갑니다. 득점의 성공! 자, 이번에는 장쿠션에서 출발하는 배치입니다. 지금 2칸에 반 칸이 보정됐었죠. 지금 공 옆에서 선을 그으면 이런 기준선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2칸 반 지점을 향해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친다면 득점의 성공! 비껴치기 대회전 자신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준선을 활용해서 이런 비껴치기 대회전도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중앙 지점 4번째 포인트에서 첫 번째를 잇는 이 기준선에 일적구가 걸려 있어요. 그럼 비껴치기 형태로 이쪽 원포인트를 향해 가기만 한다면 득점이 되겠죠. 이제 가까우니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내면 내공은 돌아서 코너로 가게 되죠. 득점의 성공! 자, 기준선들을 활용해서 비껴치기 대회전을 지금 코너로 다 보내봤습니다. 자신감이 이제 올라가고 계시죠? 하지만 이제 실전에서는 코너에만 딱 이적구가 위치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응용을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자, 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1, 2적구는 지금 오늘의 배치와 동일하게 서 있어요. 하지만 이적구가 코너가 아닌 한 칸 정도 위로 올라와서 지금 좀 짧은 형태로 있습니다. 짧은 형태일 수도 있고 길게 공략할 수도 있는 형태이겠죠. 이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코너로 가는 기준선만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응용을 해 나가는 겁니다. 코너로 가는 기준선은 지금 단쿠션 원포인트에서 반대편 원포인트 반을 향하는 게 코너로 가는 기준선이겠죠. 이때 회전은 상단 투팁이 되고요. 자, 이제 코너로 가는 기준선을 가지고 응용을 할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투팁 회전에 지금 1.5포인트로 오면 코너로 가죠. 여기서 회전량을 3팁으로 바꾸면 회전 반응이 더 일어나면서 내공은 짧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원팁 정도로 회전을 좀 빼게 되면 당연히 회전 반응이 덜 일어나면 길게 오겠죠. 이렇게 응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투팁 회전을 고정하고 지금 반 칸 정도 앞을 치면 돌아서 짧게 오고,
반 칸 정도 뒤로 가도 분리를 크게 시키는 거죠. 그래도 길게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형태에서 반 칸 앞을 쳐서 짧게 공략하기에는 지금 이적구가 걸리는 위험성이 있겠죠.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치에서는 동일한 라인에 3팁으로 보내서 직접 공략하는 게 훨씬 더 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길게 공략한다고 가정하면 지금 팁을 빼서 원팁으로 보냈는데 회전량이나 스트로크가 잘못되면 마지막 3쿠션이나 4쿠션에서 내공이 너무 길게 오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공략하는 방법은 투팁 회전을 고정하고 분리각을 살짝 반 칸 정도 키워서 활발하게 보내는 게 훨씬 득점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기준선대로 보냈는데 회전량을 3팁으로 바꾸고 제가 짧게 직접 공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친다면 짧은 형태로 가면서 득점이 되죠. 득점의 성공. 자, 이번에는 기준선 그대로 보내는데 회전량을 원팀으로 줄여서 길게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조금 예민할 수가 있습니다. 길게 가서 득점의 성공. 자, 이번에는 상단 투팁 회전을 고정하되 임팩트를 좀 강하게 주고 분리각을 한 반 칸 정도 더 키운 다음에 길게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실전에는 이런 공략 방법이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친다면 길게 가죠. 득점의 성공. 자, 이 배치도 한번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실전에서 딱 이런 배치가 나왔어요. 자, 먼저 기준선을 확인해 볼게요. 지금 장쿠션 출발이네요. 두 번째 포인트에서 1.5포인트를 향한 요 기준선에 지금 일적구가 걸려 있습니다. 투팁 회전으로 여기 1.5포인트를 보내면 내공은 지금 코너로 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 일적구는 한 칸 정도 길게 있죠. 그러면 같은 기준 라인으로 원팁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같은 투팁이면 분리각 자체를 한 반 칸 정도 더 분리를 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원팁으로 같은 라인으로 보낸다면 지금 두께가 좀 얇아야 되겠죠. 일적구는 이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원팁 회전으로 내공도 가는 진로에 지금 키스가 발생할 우려가 보입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키스가 나는 상황이 연출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투팁 회전을 고정하고 반 칸 더 분리를 시키는 게 키스도 빠지고 안전한 방법일 수 있겠네요. 두께를 좀 더 쓰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반 칸 더 분리하면 키스도 안전하게 빠지고 각도도 맞춰집니다. 득점의 성공! 자, 배치를 살짝 바꿔놨습니다. 1, 2적구는 그대로 있는데 2적구만 지금 좀 짧은 형태로 있어요. 그러면 코너로 가는 기준 라인에서 2팁 회전이 아닌 3팁으로 바꾸면 지금 짧게 공략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빠져나오죠. 다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짧게 득점에 성공! 오늘 레슨 어떠셨습니까? 비껴치기 대회전 이제 자신감 좀 올라가죠. 기준선 몇 가지만 외우고 거기서 회전량만 좀 바꾸든가 아니면 분리각만 바꾸면 간단하게 응용할 수 있는 기준들이에요. 그리고 너무 정확하게 뭐 여기다가 뭐 1.5포인트 정확하게 가야 20이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구 너무 어려워져요. 그냥 그쪽 범위로 가면 득점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어떤 범위 안에만 넣어보자,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당구가 점점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장 가서 연습 많이 하시고 비껴치기 대회전 이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